토트넘이 정말 심각한 경기를 오늘 또 했는데 강등권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2대1 심지어 역전패를 당했어요.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전 승리 이후에 8경기에서 1무 7패입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지금 최근에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4경기에서 리그 기준으로 4연패. 이 15위가 오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였고 지난 라운드가 에버튼과의 경기였잖아요.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졌어요. 에버튼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과 승점 1점 차, 레스터시티는 오늘 토트넘을 이기면서 승점 7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스터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여러가지 기록을 레스터시티가 안 좋았던 흐름을 깼는데, 일단 레스터시티 강등권에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승점 14점으로 19위였거든요. 근데 토트넘에게 승리하면서 승점 17점, 강등권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레스터시티가 최근에 7연패 중이었습니다. 7연패 이후에 토트넘 만나서 1승을 거두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7연패를 하는 동안 얼마나 심각했냐면 단 한 번도 2골 이상 득점했던 경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2골을 넣었죠. 8경기 만에 멀티 득점을 한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7경기 동안 어떤 기록이 또 있냐면 모든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토트넘에게 한 골을 실점하면서 8경기 만에 멀티 실점에서 벗어난 경기였어요. 정말 레스터시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성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토트넘에게 졌으면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경질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흐름의 레스터시티를 토트넘이 심지어 홈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승점을 내준다라는 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오늘 경기 패배로 위험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아쉬운 점들, 그리고 전술적인 미스들을 생각을 하면 이번 경기가 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레스터시티는 그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늘상 어떤 전술을 쓰냐면 볼을 가졌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풀백을 한 칸 올려요. 비대칭 3백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풀백이 올라가면 왼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넓게 벌리는 이렇게 5명의 형태가 되면서 3, 3, 2, 4, 1 형태가 돼요. 반대로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왼쪽 풀백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똑같이 3, 2, 4, 1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전반전부터 토트넘의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레스터시티가 저렇게 풀백을 극단적으로 올려서 한쪽 측면에서 과부하를 걸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술에 토트넘이 아예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못할 때 토트넘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전방 압박을 너무 과도하게 해요. 오늘 어떤 전방 압박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풀백을 한 칸 올리면서. 그런데 최전방의 히샬리송 그리고 쿨루셉스키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에 한 선수를 압박합니다. 손흥민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1명 압박해요. 그리고 사르와 베리발 미드필더 2명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앞에 있는 2명도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대1대1대1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레스터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이 올라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2대1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뒤에 숫자가 똑같은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쪽 측면에 풀백이 올라오면 그 공간에서 2대1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벤탄쿠르가 사르와 베리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2명의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도상 레스터시티가 자연스럽게 저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4명의 선수를 두는 거거든요. 풀백을 올리면서 이렇게 4명의 선수. 그런데 사르와 베리발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벤탄쿠르 입장에서는 2명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실점도 했고요. 이 장면에서 계속 레스터시티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보면 그러니까 토트넘이 왜 좋지 않은 수비 방법이냐, 베리발과 사르 2명의 선수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좌우에 있다가 가운데 공간에서 수비를 한다고 가운데로 들어가요. 2 선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뒤에 벤탄쿠르가 혼자서 2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크리스티안센과 오른쪽에 저스틴이 있는데 저스틴이 올라갈 때 오른쪽에 있는 아이유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함께 2명의 숫자를 가운데 배치가 되거든요. 여기서 2대1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레스터시티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내려오는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베리발이 막 달려오니까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수비에게 패스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이 오른쪽에 있다가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터시티의 수비수가
충분히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좌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2명, 5명을 끌어당긴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패스를 보내줄 때 보면 뒤쪽에 순간적으로 선수 숫자가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왜 이렇게까지 전방 압박을 비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저스틴이 올라가면서 측면의 공간도 내주는 상태고, 그리고 베리발과 사르가 너무 저돌적으로 올라가 버려서 벤탄쿠르가 왼쪽과 오른쪽 2명의 이제 선수를 혼자서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만 벗어나오면 레스터 시티가 측면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서도 여기서도 수적인 우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가 빨리 측면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측면으로 보내줬을 때 측면 풀백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풀백이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측면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공간에서 2대1 상황이 되죠.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내려와주고 있는데 한 발 늦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풀백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그레이가 끌려 나오니까 안쪽에 있는 아이유에게 패스. 그러면 아이유가 이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에서도 사실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사르, 베리발, 벤탄쿠르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이 공간에서 레스터시티의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죠. 이번에는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 풀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이때도 토트넘의 수비수들을 보면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사르와 벤탄쿠르 모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리발이 혼자 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풀백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여기서 2대1 혹은 더 나아가서 3대1 상황까지 돼요.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베리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 공간은 또 너무 넓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주고 2대1 패스로 뒷공간을 허뭅니다. 레스터시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서 수비가 무너지니까 레스터시티가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베리발이 측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포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이 그대로 텅텅 비어요. 그리고 압박을 하러 올라갔었던 사르와 벤탄쿠르가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지역은 일단 열렸고 미드필더 지역도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레스터시티가 볼을 잡아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토트넘이 분명히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전방 압박이 안 되는 순간 뒤에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이 금요일에 독일 원정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체력적으로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레스터시티에 비교해서.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너무 많아서 당연히 레스터시티보다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면서도 전방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과감하게. 그러니까 특히나 후반전이 되니까 베리발도 올라가고 사르도 올라가고 손흥민, 클루셉스키 가운데로 들어오고 전방 압박을 위해서 많은 선수가 올라갔는데 이 공간에서 일단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죠. 그러면 레스터시티가 편안하게 여기서 풀어나와요. 풀어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서 2대1 상황도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2대1 상황도 나옵니다. 좌우에서. 그리고 심지어 중앙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버리면 중앙에서도 2대1 상황이 돼요. 요 이제 2선 라인에서 계속 숫자가 부족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특히나 사르나 베리발 같은 선수가 너무 올라가서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요 공간에 공간이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커버를 하러 내려오는 것도 늦어집니다. 이게 뭐 반복이 되는 거죠. 실점할 때 보면 딱 이런 구도에서 먹히거든요. 이 장면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장면입니다. 포백이 레스터시티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왼쪽 풀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왼쪽에 2대1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됐는데 이 3백을 토트넘이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수비라인 앞 공간에는 베리발과 사르 1대1로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 측면에 풀백이 한 선수 올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여기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레스터는 토트넘이 달려올 때 그냥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패스를 주니까 주자마자 2대1 구도가 나옵니다. 바로 풀백이 올라가면서 한 선수를 늘려주고 있고
이때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포로를 끌어당기고 있죠. 이거는 포로가 수비를 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만 이런 구도상 너무 많은 선수가 올라가서 2대1 상황을 측면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쿨루세프스키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내줄 거면 올라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풀백을 따라가야죠.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쿨루세프스키가 안 내려올 때 측면을 커버하던가. 그래서 여기서 2대1 구도가 되고 편안하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벤탄쿠르가 사르랑 베리발이 올라가 있으니까 혼자서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하고 있는데 측면이 열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 공간도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풀백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벤탄쿠르가 따라가면서 여기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커버를 했던 게 볼을 걷어냈는데 이 걷어낸 게 뒤에 있는 레스터시티 선수한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경합이 됐는데 일단 벤탄쿠르가 여기서 끌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걷어낸 상황에서 레스터시티에게 볼이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중앙도 열리고요. 측면도 열립니다. 포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두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사르와 베리발이 내려오고 있지만 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스터시티가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서 공격을 이제 전개를 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중앙으로도 줄 수 있고 측면으로도 줄 수 있어요. 포로는 여전히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단계고요. 벤탄쿠르는 측면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사르와 베리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허겁지겁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베리발은 아직 못 내려오고 있어서 사르가 봤을 때 가운데도 막아야 되고 측면도 막아야 돼요. 근데 중앙이 열려 있으니까 중앙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레스터시티가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그냥 레스터시티가 원하는 빌드업 패턴으로 한 명 한 명씩 토트넘의 수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르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측면이 열리면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크로스, 그리고 심지어 이 크로스도 킨스키가 나와서 끊어낼 수 있는 약간은 각도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못 쳐낼 만한 크로스는 아니었는데 킨스키가 이 크로스를 또 못 차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디가 킨스키 뒤에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빌드업 패턴이 엄청나게 지금 잘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레스터시티가 지금 7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도 안 좋고 선수들의 지금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 경기 보면 레스터시티가 계속 실수합니다. 볼 잡았을 때 선수의 개개인의 미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런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도 토트넘이 휘둘린다는 거죠. 두 번째 골 먹힐 때도 토트넘의 안 좋은 그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 보면 포로가 볼을 잡고 있고요. 가운데에서 벤탄쿠르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리발 아예 그냥 올라가 버렸죠. 사르는 중계화면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올라갔어요.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달려서 앞쪽으로. 근데 여기서 포로가 패스를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벤탄쿠르냐 쿨루세프스키냐 둘 다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선수들은 다 올라가만 있고 그래서 너무나 보이는 패스를 합니다. 벤탄쿠르에게 주죠. 근데 벤탄쿠르가 이미 달려드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볼을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패스를 주는 순간 이미 벤탄쿠르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제 드디어 사르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벤탄쿠르가 볼을 뺏기는 순간 중앙에 공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베리발과 사르가 아예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볼을 뺏은 다음에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베리발과 사르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레스터시티의 카누스가 볼을 잡고 편안하게 전진합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견제도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볼을 끌고 가고 심지어 뛰어들어가는 바디에게 패스를 줄지 슈팅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뒤에서 베리발, 사르, 벤탄쿠르 달려오지만 역부족이죠. 그리고 바디가 뛰어들어가니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카누스가 볼을 끌고 페널티 박스 앞까지 가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 두 번의 실점 장면에서 보면 너무 미드필더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역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레스터시티도 후반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부상도 많고 금요일에 유로파리그 경기도 했고 당연하게도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체할 선수도 없고 그래서 후반전에 막 전방 압박해서 초반에 4분 만에 역전을 했죠. 바로 레스터시티가 그냥 잠궈요. 그래서 오늘 후반전의 이 50분 이후의 기록을 보면 레스터시티가 슈팅도 거의 안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슈팅이 언제였냐면 54분이었어요. 토트넘은 늘상 이 수비를 공략할 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수비를 가운데 밀집시켰다가 측면에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패스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패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가운데로 끌려갔다가 나오니까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그러면서 수비의 공간을 공략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 니스텔로이가 토트넘이 이것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를 넣어서 5명의 수비,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넣어서 3명의 미드필더, 5-3-2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제는 공간이 안 나오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1명 정도 내려와서 5명 혹은 6명의 수비 라인을 만드니까 토트넘이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추구하는 끌어내고 침투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면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붙여놓기라도 하던가, 아니면은 상대를 좀 약간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앞쪽 공간을 쓰던가,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토트넘은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앞쪽의 공격수를 거의 8명, 7명은 앞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 1명하고 2명의 중앙 수비수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많이 봤던 구도예요. 왜 그러냐? 1열로 배치가 되면서 상대 수비수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선수라도 끌려 나오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하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거의 한 30분 정도는 똑같았어요, 공격 패턴이.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클루셉스키, 포로, 베리발, 손흥민, 무어, 랭크셔, 벤탄쿠르가 뒤에 있고 레길론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선수가 올라가. 뒤에 이제 뭐 2명의 센터백이 있는 거고,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1열로 배치가 되니까 레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을 이렇게 1열로 만들죠. 심지어 6명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선수가 일단은 1열로 배치가 돼 있어요. 다 너무 일직선에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공간으로 누군가 침투합니다. 근데 이미 레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 보면 이미 그것에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아무리 한 명 끌려 나가도 요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공간도 없고 뛰어들어갔을 때 레스터 시티가 대비가 되니까 요 공간에서 충분히 수비가 됩니다. 계속 거의 똑같아요. 이 공간에서 공간을 못 만들어요.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도 이제 수비가 끌려 나오면 공간으로 침투한다는데 이 침투할 때 수비가 따라가잖아요. 이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0분 이후부터는 레스터 시티가 공격을 안 했는데 토트넘만 공격했는데 이 해결책을 못 찾았다. 심지어 이게 더 마지막에는 극대화가 됐던 게 뭐냐면 중간에 히샬리송을 빼고 무어를 넣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둡니다. 이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히샬리송은 조금 더 가운데에서 싸워주는 선수니까 손흥민을 원톱으로 보내서 가운데 있는 선수도 침투형 선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공간을 못 찾으면 아무리 침투형 선수가 있어도 손흥민, 사르, 베리발 앞쪽에 침투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어도 공간을 못 찾으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근데 뛰어들어갈 공간을 찾는 전술만 고집을 하니까 90분 내내 반 니스텔로이가 그 전술도 이미 파악을 하고 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구도가 오늘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버튼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경기들에 똑같이 나오는 지적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은 좋은데 전방 압박도 알겠고 수비를 끌어내면서 침투하는 공격도 알겠고, 근데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하니까 레스터 시티의 빌드업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면서 2골을 실점하면서 역전당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공격 주도권을 거의 한 50분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전술 끌어내고 침투하는 것만 하니까 여기서 아무런 위기도 레스터 시티가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부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성적이다.